네, 오늘 오후 대북 특별사절단이 11년 만에 방북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성진 정치부 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차장, 오늘 우리 특사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요?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네. 출국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 면면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을 비롯해서 쭉 멤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대표 사절인데 역대과 비교를 해봐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예.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김여정이 김정은 특사로 왔던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답방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위급 형태의 특별 사절단을 구성을 했다. 대규모 메모드급을 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 통이고, 그다음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미국 통이고, 이렇게 이제 투톱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름 고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 정부와 밀접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4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미국과의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의 의사와 미국의 의사를 중매한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라인이 있는 인물이 됐어야 됐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즉 청와대 인물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가장 지금 근접한 사람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NSC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통일부와 국방부 여러 가지 부처를 아우르고 외교안보를 컨트롤하는 타워이기 때문에 정의용 실장이 나서는 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한 인사가 아니었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을 방문해서 대북 특사단의 어떤 방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방북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지금 정의용 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단 2명은 바로 또 미국으로 떠나게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귀국 보고를 한 다음에 바로 직후에. 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의중이 뭔지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설명하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들고 미국을 방문을 해서 이번 방북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그 특사단에 포함된 사람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입니다. 네. 윤건영 실장이 포함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다 좀 차관급이고 장관급이다 보니까 예.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리고 가장 대통령이 신뢰하는 지금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건영 실장이 포함이 됐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윤건영 실장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해명을 했고요. 예. 그건 너무 윤건영 실장을 가대평가를 하고 있거나 과대평가한 거다. 친서 자체를 너무 가소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친서는 아마 특사 단장을 맡고 있는 정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대신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중간에 조율하고 평양과 지금 서울을 또 연락하는 연락책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친서를 또 어떻게 전달할지도 궁금한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방문했을 때는 007 가방에 넣어서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형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친서 전달을 할 때 보통 이렇게 서류 가방에 두고 가서 서류 봉투 형태로 이렇게 전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획득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그 범위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누가 수행을 하고 누가 들고 갈 것인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더 관심이거든요. 네. 그것보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김영철과 만났을 때, 그리고 김여정 만났을 때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한 방법까지 대충 얘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좀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런 메시지 전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를 타고 네. 성남공항을 통해서 출국하잖아요. 네네. 그만큼 우리도 김여정이 들어올 때는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성남공항을 이용해서 나간다는 건 그만큼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내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절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번에 마식령 스키장 저희 전 세계 보냈을 때도 미국과 협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좀 전용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북 제재나 그걸 좀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이 급하게 촉박하게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 예. 따로 전 세기를 빌리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전용기를 활용해 가는 것이고, 지금 이 과정에서도 미국과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 이 대통령 전용기가 1년 내에 미국 갈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게 중형기이기 때문에, 대형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판, 미국령 갈 일은 없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잉사의 737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마식령 때도 아시안 항공기였지만 이게 보잉 제품 안 된다, 미국 항공기 제품 안 된다, 그래서 막판에 에어버스로 바꾼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전 조율을 끝마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봤을 때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의전 측면에서도 가장 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둘 다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우리 특사단이 평양 공항에 도착을 하면 누가 영접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김여정이 왔을 때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영접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계속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지금 카운트 파트너가 리성건 조평통 위원장이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대남 쪽은 김영철 통일 전선부장이 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서 지금 당에 있는 김영철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 조평통 통화위원장인 리성건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예. 어느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우를 할지 아니면 기존 관례대로 따라갈지는 좀 상을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기자단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북한 매체에 나오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의전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엔 기자단이 가지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TV가 오늘 저녁에 보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진 한 장, 영상 한 것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사항실이 꾸려졌기 때문에 중간중간 사항을 전달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상세하게 그 짧은 시간에 또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사진이나 그런 영상 어떤 구체적 내용들은 내일 아침 노동신문, 오늘 조선중앙TV를 보고 간접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신문보다 늦는 상황이 발생하겠군요. 네. 자, 지금까지 형식적인 측면을 좀 짚어봤고 내용 측면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김정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국제사회에 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측 인사와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떤 스타일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은 뭐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김정은이 만나는 최고위급 인사가 이제 정용 단장을 포함한 이번에 대표단일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스타일과 권위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정체성이 외부에 드러나는 첫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매우 노련한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가면은 이제 실무적으로는 또 어떤 논의를 할지가 궁금한데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이 합동 군사 연습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북한식 대응으로 미국을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런 보도도 있지만요. 3월 3일자 조선중앙통신이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과의 어떤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 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북한은 이제 상호를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네. 호상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북한의 대중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매우 강경한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네. 사실은 행간에 보면은 미국과 대화를 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읽혀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원하고 있고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 군축 대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단계적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동결 상태에서 비핵화를 출발을 해서 예. 완전한 비핵화로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동결도 사실 단계가 복잡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안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예. 단계고 이건 동결 단계입니다. 네. 두 번째 동결 단계는 봉인이죠. 관련된 시설들을 모두 잠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디세이블먼트, 불능화 단계입니다. 영변 냉각탑 폭파처럼 시설들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것들이 이제 세 단계가 진행이 되면 말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검증하는 사찰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이제 IAEA가 하게 될 건데, 그럼 이 네 가지 단계가 이제 동결 단계인데, 그럼 이 네 가지 단계를 동시에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명시적인 북한 행동은 사실은 모라토리엄 선언입니다. 네. 네. 더 이상 안 하겠다. 근데 이건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이미 선언해 버렸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당분간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건 이제 명시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그게 안 됐다 그러면은 지금 대규모 사절단이 가고 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날아갈 리가 없거든요. 성과가 없다면 날아갈 예.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미국의 요구는 들어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훈련 중단은 지금은 중단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중단할 만한 명분을 안 줬거든요. 그렇죠. 팁을 예.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미 군사훈련이 연기가 됐습니다. 평창. 예. 네. 그러면 자연히 규모는 축소가 돼요. 기간도 축소가 되고. 네.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으로라고 네이비 실팀까지 와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훈련까지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련 규모를 축소하고 이건 자동적인 겁니다. 예. 북한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공세적인 훈련을 원래대로. 원래 한미훈련은 방어훈련이거든요. 방어훈련 성격을 가미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이 반발은 하겠지만 아직 판을 깨는 정도 행동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예. 보기에 이번에 빅들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과 한미 군사훈련의 어떤 축소 정도로 빠타가 되고 교환이 되고 그러면 적어도 탐색대안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김여정과 김영철, 박람 그다음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의견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상회담은 아직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